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주권 3탄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저의 영주권 1, 2탄 영상들이 너무 핫한 반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3탄 영상에서 커버해 볼 것들은 영주권 자료의 미국에서의 삶과 학생으로 비자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의 영주권 취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저는 2021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했던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유치원 원장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 하면은 사실 보통 자기가 비즈니스를 열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약간 대리 원장 느낌으로 사업하시는 그 오너 아니면 비즈니스의 오너가 대리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굳이 교육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비즈니스 형식으로 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육 전공을 한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원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원장이 되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정당하게 이 회사를 이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지 영주권을 먹고 나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한 2주 동안 잡더라고요. 제가 확고하게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더니 잡지 않고 이제 결국에 그 회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유치원에서 조금씩 유치원 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원장 경험을 어느 정도 얻었을 때 조금 더 큰 유치원으로 원장직을 맡아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하게 본격적으로 저희 유치원 원장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큰 차이점. 이런 직장을 옮기는 거라든지 직장을 그만두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왜냐? 내가 비자나 이런 문제로 회사에 발이 묶여있지 않아도 되고, 막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막 비자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꾹 참고 있어야지, 이런 게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과감하게 그런 결정들을 막 했어요. 이제 그만둬야지, 내지는 뭐 이제 다른 데 알아봐야지, 이런 결정들을 했고,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미국 한정인데 한 회사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해서 회사를 바꿔가면서 연봉 협작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통 인상을 하면서 회사를 옮기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한 1년 반, 2년만 일을 하고 계속해서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 이후로. 우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학생 비자로 있을 때는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학기 중에 보통 종종 이제 한국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자유롭잖아요. 뭐 방학 중에 한 3개월 동안 갔다 와도 되고,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그런 구애가 없는데, 영주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내지는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안 돼요. 이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영주권을 땄는데 왜 다른 나라에 6개월을 체류를 해?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딴 건데 왜 저렇게 밖에 나가 있어? 얘 검사해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사실 방학마다 나가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잠깐 가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주권자가 되면은 그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으면 이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나가서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이후로는 한국에 오래 나가본 적이 없고, 오래라고 해봤자 3개월? 이 정도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리고 소셜번호. 소셜번호가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있으면 정말 유리해요. 제가 학생 비자일 때 소셜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전기회사랑 이제 계약을 해야 돼. 그럼 보증금을 뒷담화금 내야 되고, 뭐 핸드폰 회사랑 또 계약을 해야 돼. 또 그럼 보증금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소셜을 물어봐요. 너 소셜 있어? 소셜 있어? 그러니까 크레딧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없잖아요. 학생 신분으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예를 들면 내가 집을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도, 뉴욕은 여러분 진짜 빡센 게, 렌트비가 만약에 2,000불이에요. 그러면 그 렌트비의 40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벌어야, 그래야지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소득이 없잖아요. 왜냐? 학생 비자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일하면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학생은 뭐 살아. 진짜 열받네. 이제 내 힘든 그 시간들. 그래서 진짜
개런터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하게 한다거나, 이 경우에는 40배가 아니라 80배입니다, 여러분. 80배. 근데 아시죠? 뉴욕 집값 미친 거. 지금 거의 맨하탄에 원베드룸 내지는 뭐 스튜디오 이런 거 하면은 진짜 한 기본 4,000불, 5,000불 이러거든요. 월세가. 그러니까 한 5, 600만 원 하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그거에 지금 80배를 벌면 누구 뭐야? 제프 베이저야 뭐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을 계약하기가. 그래서 뭐 보증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막말로 핸드폰 개통하는 거, 뭐 전기회사에 전기 공급받는 거 이런 것마저도 힘든데, 소셜이 있으면 좀 수월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집 계약은 소셜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40배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의 연구 보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구 보조를 하려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소셜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대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소셜이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수월했거든요, 그때부터. 핸드폰 개통은 이미 돼 있었지만 뭐 이후에 제가 혼자 살게 돼가지고 뭐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나 소셜이 있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편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학부하고 계시거나 석사하고 계시거나 연구 보조 자리가 나면 꼭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랑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꼭 하세요. 그거 소셜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핵꿀팁.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은 시민권이랑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을 받는데요. 내가 한국에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고 그게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하잖아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때려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가 여기서 이제 미국 이름이 있으니까 한국 그 풀네임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냥 두면 안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국이랑 미국이 무슨 결성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은행 시스템끼리 서로 열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발견되게 되면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부가 와가지고. 아무튼 그럼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주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중간에 연애 얘기하시길래 결혼으로 영주권 따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운, 그리고 약간 좀 controversial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유학을 하고 있는 모두가 경험을 하셨을 법한 이제 그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미국에 오실 때 뭐 유학만 그냥 하고 한국에 돌아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아예 여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아예 미국에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후자인 경우에 뭐 이민까지 생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시라면 결국에는 결혼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혼자 오신 경우가 많고, 저처럼. 내지는 뭐 와서 이모나 친척, 뭐 고모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직계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다들 외롭잖아요. 너무너무 외롭고, 외로움은 기본값이에요, 유학에. 공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런 외로움을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와서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점점 차잖아요. 이제 저도 사실은 지금 30대 초반이고, 처음 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여자 20대 후반, 30 초반 정도 되면 결혼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학생 신분이고 F1 비자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 영주권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주권을 가진 사람 내지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랑 미래를 그려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성별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12년간 축적해온 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사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막 그런 거를 막 얘기해, 막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는데,
여기 나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런 고민거리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정말 많고, 그렇게 사실 결혼으로 해결을 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운이 좋으신 거죠.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는데 또 내가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반을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준다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쯤 때부터 영주권 해결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제가 연애썰도 몇 번 풀었지만 저는 케빈 이전에는 연애를 항상 유학생들이랑만 했거든요. 저도 유학생이었고. 사실 그때는 이런 고충이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공감해주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내가 돌아가야 되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나?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안정했어요, 항상. 유학생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런 고민 힘든 거 다 안고 살잖아요. 언젠가 돌아가야 되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 사실 이별로 이어진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쪽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근데 제가 영주권을 딴 상태에서 케빈을 만났으니까 사실 그런 걱정은 좀 없는 상태였죠. 케빈이 시민권자거든요.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있을 사람인 것도 있었고, 이 친구는 여기가 아예 그냥 태어난 곳인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되게 그런 부분으로는 잘 맞는 게 있었고, 그때 당시 만났을 때는 20대 후반이었는데 한창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신분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영주권을 딴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학생으로서의 어떤 삶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런 부분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저거 또 남미세다, 막 남자애 미쳤다, 뭐 미국 유학까지 와서 무슨 남자 만나고 뭐 시민권자 만나서 결혼하고 어쩌죠, 이딴 얘기 어쩌죠.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겪는 어떤 고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주권자와 이제 F1 비자, 학생 비자로서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해는 드리는 그런 영상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시작부터 얘기 드렸죠. controversial 할 거라고. 분명히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세요. 저 악플 사랑합니다. 다세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영주권자로서의 삶과 F1 비자로 이제 학생 비자로 있었던 그 삶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또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지금 right now 하세요. right now. 하셨죠? 대리님,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미국에 계시거나 이민 준비를 하시거나 유학생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돕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그럼 안녕!